안녕하세요. EST 발표를 맡은 리서치 1팀 팀장 조영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EST는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사로서 HBM과 반도체 미세화에 관련된 고압수소 어닝 장비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반도체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EST가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퍼를 제조하는 것부터 반도체 공정이 시작됩니다. 이후 위에 사나막을 깔고 그 위에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을 거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증착 공정을 통해 회로를 보호하는 방막을 제작하고 이온 주입 공정을 통해 반도체라는 특성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이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여러분은 반도체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란 말 그대로 도체도 부도체도 아닌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이온주입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실리콘은 반도체보단 부도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실리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팔 다리가 묶인 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팔 다리가 바로 전자입니다. 저 파란 불순물 원자를 투입하기 전 실리콘의 전자는 모두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 즉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류가 원할 때 흐르게 할 목적에, 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불순물 원자를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후 실리콘에 전류가 흐르게 되지만 정확히 우리가 설계한 위치에 불순물이 위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에 어긋난 원자의 위치는 반도체의 수율을 낮추는 주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들을 우리가 계획한 위치대로 넣기 위해서 정렬시키는 과정이 바로 어닐링 공정입니다. 이러한 어닐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위 세 방식 모두 고온에서 작동하고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방식이 저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저온 방식이 중요해졌을까요? 그 최종적인 이유는 공정의 미세화 때문입니다. 미세화된 공정에서 고온의 공정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반도체의 크기가 작고 얇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얇아졌기 때문에 기판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슬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뒤틀리면서 변형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뒤틀림과 변형은 반도체의 수질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로 발생한 반도체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반도체란 우리가 원할 때 전류를 흐르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에서의 반도체의 이의를 갖게 되는데, 전력막이 너무 얇아지면서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상수 K값이 높은 소재를 절연막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이-K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이-K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탈이라는 특징상 고온에서 쉽게 녹게 됩니다. 또한 기판과 절연막, 즉 실리콘과 하이-K 물질 사이에서의 결함이 기존 SiO2를 사용할 때보다 최대 100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물질이 바로 수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압수소 어닝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압수소 어닝 시장을 왜 지금 하필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러한 고압수소 어닝이 적용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메모리 시장입니다. 낸드의 고집적화와 적층수 증가로 인해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 낸드 메모리에선 고압수소 어닝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점차 적용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D램에서도 작년 마이크론이 이 해당 장비를 구매하며 비메모리 시장은 물론 메모리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지금 고압수소 어닝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고압수소 어닝 시장은 현재 HPSP가 독점, EST가 이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 사이즈는 다음과 같고 이러한 높은 성장성으로 현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T의 현재 최대 매출액이 HBM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BM이란 기존 D램 대비 대역폭이 큰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중요해진 배경은 바로 AI의 발전입니다. AI를 학습시키고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장과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고대역 폭의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HB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9.8%라는 높은 CAGR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현재 EST의 매출 비중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71.7%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2025년도 신규 장비인 HPA 테스트용 추가 매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황의 저조로 인해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37%가량 감소하였고 2025년도 해당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A사의 폴더블 폰 서플라이 체인의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아 밸류에이션 과정에선 제외하였습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인프라 부품 및 반도체 공정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매출은 대부분 BEP 수준이거나 혹은 그 미만입니다. 현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W가압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양 장비이고 TCNC 방식에서 후공정에서 수율 증진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필름과 칩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를 압력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퍼니스 장비입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 HBM용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복사열 방식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웨이퍼 베이킹 과정을 통해 웨이퍼에 스트레스를 가해 물성을 변화시켜 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키옥시아와 여타 해외 업체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하는 장비인 HPA 장비입니다. 흔히 고압수소 어닝 장비로 알려져 있으며 HPSP와 EST 양사에서만 해당 장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대비 저온 고압 공정이 가능하고 공정 미세화에 따른 소재 교체로 인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당 가격은 50억 내외이며 마진은 40% 이상, HPSP의 경우에는 현재 독점으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ST의 경우에는 올해 연중으로 테스트 물량이 판매될 예정이며 이는 10대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 60대에서 80대가 판매 가능한 캐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콘과 초저온 칠러입니다. 양 장비 모두 EST에서 크게 중요한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콘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설비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는 장비로서 전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보통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높은 OPM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장비에 올해 내년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저온 칠러의 경우에는 EDS 검사 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데 칩이 해당 공정에서 높은 온도로 발열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PM은 약 5%에서 1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함께 묶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ST에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 전략 첫 번째는 바로 고압수소 어닝 시장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있으며 이는 반도체만이 가진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공정을 미세화하게 된다면 한 개의 실리콘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생산 비용의 감소, 소비 전력의 감소,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미세화의 흐름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와 맞물려 필수 불가결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비메모리에서는 대부분 첨단 나노 공정을 채택한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인텔의 경우에는 아직 7나노 공정을 사용 중이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낸드에서 모두 HPSP 장비를 현재 사용 중이고 EST의 경우에는 일본 K사와 웨이퍼 테스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 웨스턴 디지털에서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램의 경우에는 마이크론에서 HPSP 장비를 작년 20대 구매하여 현재 D램의 추가적인 시장도 개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 두 번째는 고압수소 원인 장비의 제작 난이도입니다. 먼저 고압수소의 장비 안정성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400도가 넘는 온도와 고압의 환경에서 수소를 다룬다는 것은 제작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특허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HPSP는 200건이 넘는 HPA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EST 또한 현재 30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해당 산업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들에 피해서 장비를 개발하여 뚫고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 때문에 EST에도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HPSP와 특허 관련해서 6건의 소송 중에 있으며 6건의 소송 중 아래 4심판의 경우에는 연내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웨이퍼 냉각 방법의 심판의 경우에는 HPSP 측에서 현재 특허의 내용과 EST의 기술이 다르다고 인정하여서 특허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판은 첫 번째 특허의 내용입니다. 해당 특허의 경우에는 10월에 각하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하 판결이란 판결원이 해당 판결을 하기에 주어진 정보가 부족해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하 판결의 원인은 예스티 측에서 독자적인 기술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려다가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각하 판결로 인해 우리에게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하에 대한 소송의 결과와 반도체 피크아웃의 우려, 그 두 개가 겹치면서 주가는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하였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시장의 오해가 가중되어 HPSP의 승소 혹은 EST의 패소 이런 식으로 보도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되었고 이는 EST의 밸류에이션을 더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각하 판결이 난 1번 특허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해당 특허는 공정 장착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에 대응하고 챔버의 밀폐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체결 방식과 재료의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서 장비의 지속 안정성과 웨이퍼 보호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내용인 만큼 특허 소송의 승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각하 심판문에 기록된 기술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될 특허 소송의 결과 여부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술적인 평가는 심판원이 내리는 것이며 해당 기술에 대한 분석에 비전문인인 저의 개인적인 시각과 견해가 들어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측은 HPSP의 기존 특허 도면이고 우측 사진은 EST에서 제출한 챔버의 도면입니다. 8건의 특허 소송 관련 내용 중 3번과 8번 두 건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어 승인되었고 1번과 2번 건에 대해서 기술적인 정보의 제공의 부재로 판결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해당 특허 관련 리스크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추정한 매출 추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ST는 IR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수집한 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매출과 마진을 기준으로 역추적하여 추정한 반도체 장비의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은 W 가압 장비 38%, e퍼니스 22%, 네오콘 16%, 기타 장비 26%로 예측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HBM 관련한 매출을 제외한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반영, 각각 2024년의 매출의 90%와 85%만 반영하였습니다. W 가압 장비는 HBM의 CAGR인 9.8%를 곱해 산정하였고 이 퍼니스 장비의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 물량에 신규 고객사로 합류한 SK하이닉스의 수주 물량이 현재 70% 남았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HPA 매출의 경우엔 HPSP가 현재 마진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원화가 되더라도 초기 1년 정도는 40%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25년 중으로 테스트 물량이 판매될 예정인데 회사 측에서는 1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높은 마진으로 인해서 해당 장비를 10대로 반영할 경우 매출 추정에 큰 변수로 적용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6대만 가정하여 300억을 산정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의 경우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업황으로 인해 작년 대비 80%의 매출만 적용하였고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애플 폴더블 폰 공급 가능성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는 BEP 수준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어 그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4년분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5년 평균치를 내어 계산하였고 법인세는 현재 법인세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타겟 PER 산정의 경우에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의 1년 포워드 평균 PER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HPSP가 받고 있는 23.39라는 PER을 적용할 경우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덱스 AI 핵심 반도체 PER을 적용하여 산정한 목표 주가는 2850원, 상승 여력은 61%로 바이 제시하겠습니다. 2026년의 매출 추정 같은 경우는
2025년 매출 추정 방식과 동일하고 이 퍼니시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매출에 HBM의 CAGR인 9.8을 곱해 산정하였습니다.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본격화돼 15대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2025년 추정 마진이 40%인 것에 반해 2026년에는 이원화로 인해서 마진이 일부 훼손될 것으로 가정하여 35%로 산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한 매출액은 1788억, 매출 원가는 1270억, 판관비는 163억, 법인세는 70억 산정하였고 영업이익은 355억, 당기순이익은 284억으로 목표 주가는 29,800원, 상승 여력은 130%.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이후 1번 특허인 챔버 결합 관련 특허 소송의 결과가 나와 결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특허심판원이 EST의 잠금 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 내용과 다르다고 판정하였습니다. 1번 특허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만큼 EST의 특허 관련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각하 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